나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용히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사람을 갉아먹는지 깨닫게 되었다. 젊을 때는 성질이 났다가도 금방 잊어버렸고 서운한 일이 생겨도 술 한 잔에 털어냈다. 그러나 60대가 넘으니 그 모든 감정이 마음 어딘가에 퇴적물처럼 쌓여 무게가 되더라.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누군가의 표정 한 번이 잠들기 전까지 따라붙었다. 나는 그걸 감정의 찌꺼기라고 불렀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찌꺼기가 쌓이면 언젠가 마음을 무너뜨린다. 내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어느 해 가을 북유럽의 한 항구 도시를 찾았을 때였다. 새벽 공기에는 차가운 철 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크레인이 움직이며 금속을 긁어내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일을 마치고 항구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곳에 늙은 노동자가 조용히 내 옆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마음이 바쁘지요. 하지만 바쁜 마음이 가장 먼저 닳는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자 그가 단순히 나를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째로 압축해 꺼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닳는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떠오르더라. 내 마음에도 정리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 서운해서 말하지 못한 말들, 괜히 삼켰던 억울함, 그럴 필요 없는데 괜히 남 눈치 보며 참고 넘긴 순간들. 젊을 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침묵과 참음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 찌꺼기들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평생 따라온다. 나도 한동안 괜찮은 척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오래된 감정 하나가 불쑥 떠올라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걸 보고 깨달았다.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마음은 저절로 낫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나는 진짜 노년이 시작되었다고 느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하다. 마음은 참는다고 강해지지 않는다. 정리할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나도 늦게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었다. 다음으로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무거워지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무거워지는 이유를 나는 아주 늦게야 이해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유가 필요 없었다. 술 한 잔에 금세 가까워졌고 오해가 생기면 서로 큰 소리 몇 번 내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만나곤 했다. 그땐 인간관계가 마치 넓은 들판 같았다. 많은 사람이 오가고 많은 일이 스쳐 지나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60대를 넘어서면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예전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조심스러울까? 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질까?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아주 오랜만에 옛 동료 한 명을 다시 만났다. 우리가 처음 함께 일하던 시절에는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다. 함께 새벽길을 달리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소식도 드문드문 들려올 뿐이었다. 그날 그는 밝게 웃으며 나를 맞았지만 나는 그의 눈 주변에 오래된 피로와 말 못할 사정이 스며 있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 사람이 늙으면 겉보다 눈빛이 먼저 말해준다. 우리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이상 위로라는 말을 쉽게 꺼낼 나이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길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배신과 서운함을 되뇌었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눌리는 듯 아프다고 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나이 들어 관계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관계를 잃어버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구나. 젊을 때는 관계가 부서져도 금세 또 다른 관계가 생겨났다. 그러나 60대가 되면 관계 하나가 무너지면 그만큼 마음의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영영 채워지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조심스러워지고 오래된 사람에게도 상처받을까봐 말 한마디를 고르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 나는 그날 오래된 동료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해도 서로의 방향이 다르면 마음이 아프고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깊은 이해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맞는 관계를 남겨야 한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동생아, 사람에게 준 마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네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남아있는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60대의 관계는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다. 지켜야 할 사람과 거리둬야 할 사람을 가르는 기준도 이제는 명확해져야 한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관계만이 남아야 비로소 노년의 마음이 가벼워진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 중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정이 아니라 미련인 것이 있지 않은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관계가 있지 않은가? 나도 그 미련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관계는 오래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는 방향일 때 깊어진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왜 지나간 선택을 그렇게 오래 붙잡고 사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상하게도 지나간 선택을 놓지 못한다. 젊을 때는 잘못된 결정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음 걸음을 내딛었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나는 과거의 작은 선택 하나에도 오래 매달리곤 했다.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기억은 희미해지는데 후회는 더욱 또렷해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마음이었다. 나는 한동안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겨울밤 1980년대 말이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나는 서울의 오래된 단칸방 같은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끝내지 못한 서류가 산처럼 쌓였고 손에는 식지 않은 술잔이 들려 있었다. 그날은 유독 지나간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날이었다. 미친 듯이 일만 보던 시절 무심하게 흘려보낸 사람들, 너무 늦게 건넸던 사과, 불필요하게 고집을 세워 만들어버린 상처들, 문득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나는 과거를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 거지?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과거를 붙잡는 이유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더 어제에 머문다. 그러나 그날 새벽 차가운 책상에서 손을 떼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과거를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현재를 잃는다는 뜻이었다. 지나간 선택들을 붙잡고 있느라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일 때 우리를 괴롭힌다. 마무리하지 못한 감정, 전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 그것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둔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남은 삶에서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필요하다면 미안했다는 말을 하고, 정리해야 할 일은 정리하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은 놓아버리겠다고,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내 노년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선택만 달랐어도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그리고 나는 다음 질문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의 짐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걸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늦게야 깨달았다. 젊을 때는 버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 필요 없으면 내다 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났다. 그런데 60대를 넘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도 버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물건 하나를 버릴 때도 손이 망설였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도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 붙잡으려 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이 단순히 정이 많아져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를 더 먹고 보니 그것은 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남은 시간이 짧아질수록 사람은 무언가를 잃는데 더 민감해지고 그래서 버리지 못한 마음이 점점 삶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해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낡은 농기구들을 창고 가득 쌓아두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보습, 날이 다 다른 낫, 손잡이가 반쯤 부러진 남인까지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 뿐이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쓰지 않을 텐데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이걸 버리면 내가 이만큼 살아온 세월도 같이 버려질까 봐. 그래서 못 버리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이 깨달았다. 사람은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삶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물건 속에 묻어둔 세월을 버리지 못해서 삶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 노인의 창고는 그의 인생의 축소판이었다. 오래된 농기구들은 지난날의 노력, 땀, 실패, 후회, 그리고 자존심까지 함께 묶여 있었다. 그걸 버리는 건 그저 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한 부분을 절단하는 일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도 똑같다. 우리는 쓸모없어진 감정들을 붙잡고 산다. 오래전에 끝난 관계의 상처를 가슴속 깊이 숨겨두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을 마음속 어딘가에 고이 보관한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모욕, 스스로에게 했던 실수, 나도 모르게 흘린 눈물, 이런 감정들은 이미 오래전에 쓸모없는 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잃어버리면 자신이 허물어질 것처럼 꽉 붙들고 산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버리지 않아서 무너진다. 나는 언젠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본 적이 있다. 내 마음의 창고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을까? 떠올려 보니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말, 미안했지만 끝내 사과하지 못한 일, 오래 지나 사라졌다고 믿었던 상처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약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먼지만 쌓인 농기구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나는 비로소 결심했다.
이제는 버려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음의 짐을 버리는 일은 단순히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일이다. 나도 늦게야 알았다. 마음의 짐은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려놓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이 가벼워진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버려야 비로소 남는 것이 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삶은 무거워진다. 우리는 나이 들어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울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비움의 끝에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적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다. 다음으로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왜 나이 들수록 고독이 깊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고독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깊어지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다. 함께할 사람이 줄어서도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고독을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빈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60대를 넘기며 알게 되었다. 고독은 사람이 떠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이 늘어나며 생기는 조용한 울림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나 자신과 단둘이 마주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늘 바빴고 늘 누군가와 함께했고 늘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진 채 하루를 살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한순간에 세상이 조용해졌다. 전화가 예전만큼 울리지 않고 기다려야 했던 약속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볍지만 어딘가 텅 비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고독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고독의 실체를 처음 직면한 건 해외 출장 중 머물렀던 허름한 선원 숙소에서였다. 늦은 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부딪히며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피우던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왔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삐걱거리는 침대뿐이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과 마주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았고 아무도 내 생각을 몰라줄 것 같은 고요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나는 처음엔 그 감정을 이겨내려고 애썼다.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라디오를 틀어보기도 하고 일부러 바쁜 척 하려고 노트에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부딪혀도 고독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더욱 또렷해졌다. 그리고 나는 결국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고독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소리를 듣게 하려는 거구나. 그때부터 고독의 의미가 달라졌다. 고독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둔 나 자신의 마음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꾸며온 자존심, 감추어온 상처,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후회들이 고독 속에서 하나둘 떠올랐다. 어떤 밤에는 그 감정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도망쳐온 감정들, 무시해온 상처들, 피하려 했던 외로움들이 고독 속에서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는 남이 아닌 진짜 나가 서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나는 그 후로 고독을 피하지 않았다. 누군가 내게 회장님은 외롭지 않습니까? 라고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문제는 그 고독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고
고독을 끌어안는 사람은 자신을 찾는다. 그 차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뚜렷해진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 느낄 것이다. 사람들과 아무리 함께 있어도 마음 한가운데에 작고 단단한 고독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결핍도 아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 나는 말하고 싶다. 고독은 삶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 마음을 흐리고 삶을 흔든다는 사실이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60대를 넘어서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큰 실패도 한순간의 위기도 아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습관들, 티도 나지 않는 일상의 반복,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생각의 패턴이 결국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고 늘 해오던 방식이니 바꿀 필요도 못 느낀다. 그러나 그런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흐려진다. 생각은 짧아지고 판단은 느려지고 감정은 쉽게 흔들린다. 나도 한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 항상 바쁘게 살았고 매일 비슷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아침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눈을 뜨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고 이유도 없이 한숨이 먼저 나왔다. 별일도 없는데 피곤했고 누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아침이 무너지고 있구나. 젊을 때는 몰랐다. 아침이라는 게 그냥 하루의 시작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마음을 결정짓는 균형추였다. 그날의 정신, 감정, 에너지가 아침에서 흐트러지면 하루가 통째로 흔들렸다. 어느 날 나는 오랜 습관처럼 아침에 하던 행동을 하나씩 돌아보았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떠올리고 어떻게 하지 못할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전날의 서운함을 자연스레 재생하고 씻으면서도 피곤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고 식탁에 앉아도 감사보다 부족함을 먼저 떠올렸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이 작은 습관들이 내 마음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북유럽 출장 중 어느 이른 새벽 숙소 앞 바닷가에 앉아있던 때가 떠올랐다. 바람은 차갑고 파도는 잔잔했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구나. 그때 항구에서 만난 한 중년 노동자가 내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은 큰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무심해서 무너져요. 나는 그 말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습관들을 과소평가한다. 별거 아닌 말투, 별거 아닌 생각, 별거 아닌 감정 하나가 쌓여 우리의 하루를 흐리고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습관, 스스로를 과하게 탓하는 습관, 남의 눈치를 먼저 보는 습관, 해야 할 말도 삼키는 습관, 기분이 나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습관, 혼자만 감정을 짊어지는 습관. 이런 습관은 손바닥보다 작은데 그 결과는 산보다 크다. 한 번은 내가 신뢰하던 한 선배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네가 정주영이라서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게 어떤 습관들이 너를 버티게 한 거야. 그 말도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습관 덕분에 하루가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습관 때문에 하루가 흔들린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진다. 그래서 나는 60대 이후 이런 규칙을 스스로 세웠다. 아침에 떠오르는 첫 생각을 바꿔보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아예 떠올리지 말자. 하루의 감정은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잡자. 이 단순한 규칙들은 내가 마음을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다. 여러분도 조용히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어떤 습관에 끌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습관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는 삶의 본질과 품격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평생 붙잡고 살던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손에서 흩어지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돈도 명예도 자식도 아닌 삶의 본질과 품격이라는 것이다. 젊을 때 나는 앞만 보고 달렸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을 따라가느라 스스로를 놓친 적도 많았다. 그런데 60대를 넘기자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리지 않았고 전화도 줄어들었으며 나에게 기대고 싶어 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다. 나는 처음엔 그 변화가 낯설고 서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알았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남는 것이 바로 품격이라고. 세월은 사람에게서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걷어내고 결국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여준다. 그 남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삶의 무게다. 나는 이 진실을 어느 군인에게서 배웠다. 1970년대 어느 겨울 내가 공장 시찰을 위해 지방을 돌던 시절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새벽 공장은 차가웠고 바람이 불 때마다 허름한 철창문이 흔들리며 쇳소리를 냈다. 그때 공장 앞을 지키던 한 중년의 군인이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나보다 10살은 적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고요했다. 우리는 잠시 눈을 터는 척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에서 나는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들었다. 삶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온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가진 것이 많으면 품격도 커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어도 당당했고 책임을 무겁게 여기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 군인의 말은 이후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진실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명예가 컸던 사람도 말년에는 태도 하나로 기억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도 마지막엔 성품 때문에 평가받았다. 세상은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품격은 기억된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남겨지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부끄러웠다. 내 안의 조급함, 고집, 인정욕구, 아직 내려놓지 못한 후회들, 세월이 앗아간 것들보다 내가 스스로 놓지 못한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 처음으로 태도를 바꾸려 결심했다. 누군가에게 쉽게 화내지 않고, 오해를 오래 품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없는 사람에게 더 조용하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자주 되새기기로 했다. 그렇게 살아보니 나는 조금씩 가벼워졌고 사람들도 내 옆에서 편안해졌다. 나이가 든다는 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점점 내가 지켜온 태도가 나라는 사람을 대신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것이 곧
삶의 본질이고 품격이다. 나는 여기서 조용히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품격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워질수록 드러나는 것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고 억지로 붙잡은 감정을 비우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기준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품격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품격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 된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야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은 세월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인생을 되살리는 심리정리법은 무엇일까? 다음 파트에서 그 해답을 들려주겠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인생을 되살리는 일은 거창한 성공을 다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바로 마음을 정리하는 일에서 60대를 넘기며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붙은 감정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노년의 삶을 다시 세우려면 마음속에 얽혀있는 실타래부터 하나씩 풀어야 한다. 어느 날 나보다 5살 위이던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평생 큰 소리를 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엔 주먹도 세고 자존심도 강해서 누구에게도 지는 법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70대가 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이상한 감정에 시달렸다고 한다. 내 인생이 어쩐지 헛돌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떤 후회를 붙잡고 사는지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랑했지만 붙잡지 못한 사람, 고마웠지만 끝내 감사하지 못한 인연, 사과해야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순간들.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에 인생이 배어나온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려놓는 법을 몰라. 내가 지은 짐인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때렸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 누구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짐이 있다. 직접 말하지 못한 미안함, 끝내 풀지 못한 오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향한 그리움. 사람들은 그 감정들을 내가 살아온 증거라고 착각하며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 감정들을 버리지 않으면 삶도 함께 멈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하루 한 가지씩 마음을 꺼내 보십시오. 물건을 정리하듯이. 그는 처음엔 웃었다. 마음을 물건처럼 정리한다는 말이 우스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참 신기하더군. 오래전 일인데도 꺼내놓으니 무게가 줄더라. 그냥 마음속 구석에 처박아두니 점점 커진 것뿐이었어. 나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다. 마음의 짐은 꺼내는 순간 절반이 사라진다. 그 후 그는 용기를 냈다. 오랫동안 미안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썼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향해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그 일을 마친 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인생을 되살리는 일은 이렇게 시작된다. 거창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조용히 찾아올 수 있는 변화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쳐야 할 것이 행동보다 생각의 방향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물건보다 감정의 잔상이며 새롭게 쌓아야 할 것이 명예보다 마음의 여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인생 후반부의 진짜 회복은 마음의 정리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속 한 가지를 꺼내보라. 오래된 후회, 사라지지 않는 상처, 계속
붙잡히는 얼굴 하나, 그것들을 눈앞에 놓고 조용히 말하라. 이제 너를 보내줄 때가 됐다. 그 말이 마음속에 닿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인생은 남은 날이 중요하기보다 남은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 역시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길의 의미를 남기고 싶다.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내가 늙어서야 배운 가장 큰 진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